해적단 여러분 안녕하세요. 린치핀 해적단의 김민준 지점장입니다. 네, 오늘은 AP 그 다음에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즉 고객분의 니즈를 환기를 시켜주고 본 상담으로 진행하기 전에 그 단계, 즉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비교해주면서 고객의 니즈를 환기시키고 고객과 조금 더 밀접하게 다가가는 그 강의에 대한 영상을 오늘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영상이고 본 상담보다도 훨씬 더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반드시 정확하게 시청을 잘 해주셔야 되고, 이 강의를 반복해서 숙달하고 이 RP,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릴 재테크와 재무설계 RP를 숙달을 하고 마스터를 하게 된다면 클로징 확률이 적어도 3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 제가 장담 드릴 수 있으니까 오늘 제 강의에 집중을 잘 해주시고 강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상담 프로세스 중에서 우리가 TA를 해서 고객과의 약속을 잡고 고객과의 약속을 잡은 다음에 정신봉쇄하겠다. 고객과의 약속을 잡은 다음에 그냥 편의상 반말로 하겠습니다. 고객과의 약속을 잡고 그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하면은 처음에는 내 자기소개 자료로 AP를 해야 돼. AP를 하고 나서 AP는 나에 대해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금융위를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스토리텔링으로 잘 알려주면서 결국에는 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시간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나는 고등학교 때 뭐 예체능을 했다. 미술을 전공해서 미대를 갔다. 오늘 정진 씨는 어떠세요? 정진 씨는 고등학교 때 뭐 전공하셨어요? 문과셨어요? 이과셨어요? 실제로 대답을. 저는 문과 출신. 문과 출신이셨어요? 그러면 혹시 대학교는 어떤 과로 가셨어요? 대학교는 이공계 쪽 멀티미디어공학과 진학했고, 네네. 조금 시간이 지나서 디자인 쪽으로 전환을 디자인 쪽으로?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가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상대방한테 먼저 이제 질문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 문과를 나와서 국어국문학과를 갔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성장기에, 즉 유년기와 성장기에 아무래도 숫자에 대한 것보다는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감정적인 뭐 글이라든가 인문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접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상담할 때에는 숫자적인 부분도 당연히 보여줘야 되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맥락에 의해서 어떤 인간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러한 상품들이 출시가 됐고 왜 인간에게 이런 상품이 필요하게 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문학적으로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죠. 그래서 AP 단계는 AP 강의를 나중에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AP 단계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AP가 끝났어요. 그래서 고객분이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신뢰를 갖고 내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됐다 라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 보험 상품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고객분은 열린 귀가 확 닫혀버리겠죠. 그 중간에 이제 징검다리, 즉 주춧돌 역할을 해주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오늘 제가 강의할 재테크와 재무설계를 비교해주면서 자산관리, 즉 재무설계, 재테크가 당신의 인생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 단계입니다. 네. 자,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듯이 진행을 하면서 군데군데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에 대해서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정진씨, 저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다 설명을 하신 이후에 말씀하신 거죠. 그냥 편하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진짜 실제 상담을 하고 있다면 AP가 딱 끝난 거야. 정진씨에 대해서 그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좀 많이 이것저것 알게 된 것 같아요. 혹시 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보통은 뭐 이런 대답이 나오고, 뭐 음악을 하셨다고 했는데, 뭐 내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정진 씨 혹시 저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고 제가 정진 씨한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굉장히 바쁘게 잘 살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일단은 재테크에 대해 관심이 있는데 그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보통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A, B 단계에서 제가 자산관리사라는 거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재테크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혹은 자산관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저축에 대해서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자산관리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A4 용지라든가 내가 가지고 온 상담 자료 철에 재테크 vs 자산관리라고 쓰는 거예요. 자산관리가 궁금해서 나오셔서 그럼 자산관리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테크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자산관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진 씨? 재테크는 네. 뭔가 느낌이 돈을 빨리 불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느낌이 들고 네네. 자산관리는 뭔가 분야별로 좀 돈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투자 이런 걸로 이렇게 느낌이 네. 오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한 70점 정도 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래도 이 저축 DNA, 즉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DNA가 넘치시네요. 대부분의 분들은 많이 다 대답도 못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아주 쉽게 일단 오늘 자산관리라는 거를 그래도 들어보시려고 재테크라는 거를 들어보시려고 이게 뭔지 궁금해서 나오셨으니까 재테크와 자산관리가 무엇인지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경제, 금융, 즉 돈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테크와 자산관리를 아주 쉽고 재밌게 비교 분석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재테크라는 거는 영어일까요? 아니면 합성어일까요? 뭐 한문일까요? 뭘까요?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원하는 대로 저는 실제로 그냥 하듯이. 저는 합성어로 알고 있어요. 오, 그러세요? 만약에 이렇게 정답을 얘기를 해. 뭐 영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합성어다 한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영어 아니면 합성어라고 그러거든. 만약에 합성어라고 얘기했어. 맞습니다. 재물 제자의 테크, 즉 단기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불려가는 하나의 스킬, 즉 기술을 뜻하는 게 바로 재테크예요. 그럼 자산관리는 뭘까요? 자, 플랜, 영어로 뭐죠 이게? 계획이죠. 자산관리는 뭐냐면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로 자산관리입니다. 즉 내 인생에서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그 과정에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테크라는 이 개념은 자산관리라는 큰 개념 안에 속해 있는 하나의 기술에 불과해요. 즉 재테크가 눈, 코, 입 중에 뭐 코라면 자산관리는 우리의 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훨씬 더 큰 범위가 바로 자산관리다. 이렇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즉 재테크는 단기간에 돈을 불리는 일련의 스킬과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자산관리는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획하고 사용하는 것. 이렇게 좀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게 그러면 지금 우리 정진 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적금이든 뭐든 저축을 뭔가 하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뭐 적금이 될 수도 있고 주택 청약이 될 수도 있고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자, 궁금한 게 있어요. 자산관리가 돈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면 그동안 뭔가를 내가 저축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저축을 왜 하고 계셨어요? 자, 보기를 좀 드릴게요. 1번 돈을 모으기 위해서, 2번 돈을 쓰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1번 돈을 모으기 위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클라이언트 분들을 상담하면서 재테크나 저축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1번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돈을 모아서 나중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네. 죽을 때 돈을 모은 거를 그냥 무덤에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죠. 혹시 취미 활동이 아까 제가 듣기로는 뭐 영상 편집이나 영상 촬영이라고 제가 아까 들었는데 영상 촬영이나 영상 편집이 내 취미고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때 카메라나 그런 것들 요즘에 수백만 원 하던데 그런 것들 다 뭘로 사셨어요? 모은 돈으로. 모은 돈으로 사셨죠. 네. 똑같은 거예요. 즉 이 저축이라는 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돈을 모아서 어딘가에 사용하는 게 바로 저축의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아주 기본적이고 간단한 이 저축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유조차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돈을 모으다 보니까 결국에는 돈을 모아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 쓰기보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지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축을 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저축을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건 뭐냐면 돈을 모아서 결국에는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해본 사람들 중에 재테크나 자산관리를 미리미리 누가 얘기를 안 해줘도 잘하고 있던 사람들은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했을 때 돈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상담해본 사람들 중에 정말 부자분들, 자수성가하신 분들, 돈을 굴릴 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재밌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아니 당연히 돈을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하지. 근데 언제 쓸지, 어디에 쓸지, 얼만큼 쓰게 될지는 당연히 생각하고 돈을 저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우리 정진 씨가 3년 정도 적금을 하셨잖아요. 네. 적금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에 얼만큼 쓰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면 정진 씨가 이상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초년생 중에 90%가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공착을 하는 거냐면, 내 꿈은 나중에 한 5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대출 안 끼고 정말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한 채를 사는 게 내 꿈인데, 그 사람의 월급이 300인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이나 저축을 하는 사람인데, 한 달에 200만 원을 저축을 해도 5억짜리 집을 살려면 몇 년이 걸리죠? 2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매년마다 내가 모은다고 해도. 그래도 한 20년. 그렇죠.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저축을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궁극적인 행복의 이유와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저축이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죠. 내 꿈은 한 오늘 5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 건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저축을 해도 30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계란을 뭐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뭐 단기 저축을 적금, 예금, 주택 청약, 펀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언제 내가 내 인생에 한 5년 안에 사용할 돈, 10년 뒤에 사용할 돈, 20년 뒤에 사용할 돈, 즉 돈을 언제 얼마큼 어디에 쓸지를 미리 판단하고 그거에 알맞은 저축 방법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축을 잘하는 거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분산 투자라는 것이죠. 자, 제가 아주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여자친구분이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잘생기셨는데 왜 없으세요? 네, 이상하네. 자,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혼을 했다. 그리고 우리 정진 씨가 저랑 상담이 끝나고 집에 갔는데 내가 키워야 되는 아기가 있다라고 그냥 상상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오늘 상담 끝나고 집에 딱 가니까 내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부모로서 아기를 양육해줘야 되고 교육을 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양육비와 교육비. 양육 교육을 해가지고 우리처럼 사회에 나와서 재벌벌이를 할 그 수준이 됐을 때까지가 양육기간이 끝나는 건데, 지금 30살인 우리 정진 씨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아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아기가 0살 때부터 적어도 대학교 졸업할 때는 내가 키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아기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갓난아기일 때, 그 아기가 갓난아기일 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기저귀값, 분유값이 많이 들까요? 아니면은 20년 뒤에 그 아기가 대학 갈 때 대학 등록금, 학자금, 교육비, 월세, 생활비 지원, 둘 중에 돈이 뭐가 더 많이 들까요? 아무래도 후자가 더. 네, 맞아요. 저는 직업상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에 들어가서 통계자를 많이 보는데, 전자보다 후자가 약 4배에서 5배의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몇억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 아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후자의 일은 언젠간 내가 결혼을 할 거고, 결혼을 하면 당연히 아기가 생기니까 아기, 내가 나중에 내 자녀를 낳고 싶은 사람한테는 무조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해도 후자의 몇 억의 확정 지출이 생기는 그 일은 지금으로도 몇 년 뒤죠? 20년. 맞죠? 그러면 너무 재밌는 게 20년 뒤에 내가 무조건 몇 억 단위의 돈을 쓸 일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20년 뒤에 내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정도의 돈을 쓸 일이 분명히 생길 텐데, 만약에 근데 결혼을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이면은 뭐 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똑같이 얘기를 해주면 돼. 자, 20년 뒤에 반드시 확정 지출 몇 천에서 몇 억이 될 텐데 그 돈을 내가 모으기 위해서, 그 돈을 내가 지출하기 위해서 1년짜리 지금 금리는 계속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맞잖아요. 지금 뭐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을 열심히 해도 1년 지났을 때 치킨값 한 마리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자가? 치킨 한 마리 사 먹으면 거의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서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1년짜리 적금을 했다 깼다 20년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언제 어디에 얼마큼 쓰게 될지를 미리 고민을 하고 이거는 내 인생의 10년 뒤에 오네 20년 뒤에 오네를 미리 고민을 해보고 수익률이 더 높고 세금을 덜 낸다라는 가정하에 20년, 10년짜리 저축을 스트레이트로 해서 내가 더 큰 이득을 볼 것인가? 전자를 선택하시겠어요? 후자를 선택하시겠어요? 후자가 더 당연히 후자가 더 좋죠. 근데 왜 후자의 저축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계세요? 왜 다 적금, 주택 청약, 왜 모든 그 저축의 시스템이 왜 다 내 인생의 바로 코앞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내 인생은 길고 5년 뒤에도 쓸 돈이 있고 10년 뒤, 15년, 20년 뒤, 20년 뒤 내가 은퇴하고도 쓸 돈이 이만큼이나 남아있는데 이만큼이나 더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산관리라는 건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행복을 위해서 저축을 하는데 이 저축을 함에 있어서 돈을 모아서 결국 써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 어디에 얼만큼 내가 지출을 하게 될지를 미리 고민해보고 그 지출에 적합한 금액을 모을 수 있도록 저축 방법들을 선택하고 재테크 기술들을 발휘하는 게 바로 자산관리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5년 안에 올 것들은 단기 저축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올 것들은 중기 저축으로 10년 이후에 발생할 모든 것들은 장기 저축으로 저축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단기, 중기, 장기 각각의 역할과 각각의 금융회사, 각각의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내 인생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나중에 설명할 맞춤 목식 자산관리라는 겁니다. 이제 자산관리가 뭔지 조금 아시겠어요? 네. 즉 자산관리라는 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고 넘어가나? 형이 이 얘기를 왜 하고 넘어가냐면 어차피 우리가 언제 어디에 얼만큼 쓸지에 대해서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이 사람의 목적을 정해주고 목적으로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알려줘야 돼. 일단 첫 번째. 그거에 대한 복선을 깔아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대부분 판매할 상품들의 90%가 장기 상품이잖아. 10년, 15년, 20년을 납입하고 그 이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품들을 대부분 보험에서 취급을 하잖아.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을 미리 없앤 거야. 야, 어차피 너 인생에 5년 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에 예를 들어 집이라고 한다면 네가 만약에 3억짜리 집 살 거고 지금 100만 원 저축하고 있다? 너 그러면 최소한 25년 저축해야 돼. 그럼 너 25년 동안 1년짜리 적금을 했다 깼다를 25번 반복할래? 아니면 20년 스트레이트로 내고 5년 거치할래? 어차피 네가 25년 뒤에 집 한 채를 사야 된다면 그럼 전자를 선택할래? 후자를 선택할래? 100명한테 물어보면 다 후자를 선택한다는 거야. 근데 너 왜 후자 안 하고 있어? 모르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그걸 알려줄게. 이렇게 미리 극선들을 다 깔고 가는 거야. 즉, 이 재테크와 자산관리를 비교해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 사람이 나랑 계약을 할지 안 할지, 이 사람이 어떤 거절 처리를 할지, 이 사람이 뭘 예민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재테크와 자산관리를 비교해주는 것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 본 상담을 잘 못하더라도 재테크와 자산관리만 정확하게 비교해줄 수 있으면 완전히 그 사람한테 2차 상담도 끌어낼 수 있고 엄청난 호감을 줄 수 있고 자산관리라는 게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하구나라는 인식을 완전히 심어줄 수 있다는 거야. 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돼?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딱 이제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어디에 얼마큼 얘기하면서 라이프 사이클도 간단하게 그려주는 거야.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 생애 주기라는 건데 몇 살 때 네가 뭐 할 거고 몇 살 때 평균적으로 뭐 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뭐 하게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저축해서 해결하면 되고 요거는 요렇게 저축해서 해결하면 되고 연금? 나중에 노후생활자금? 연금으로 해결하면 되고 막 국민 비과세 통장으로 해결하면 되고 그런 것들을 사람의 생애 주기표로 쫙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게 있거든. 그거에 대한 곡선을 깔아주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보험 설계사라고 못 느끼게끔. 여기서 보험 냄새가 하나도 안 나잖아, 그렇지? 이 과정을 반드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재테크와 자산관리 비교해주면서 복선들을 한 2개 정도를 깔아준다. 저축을 왜 하는지, 저축은 네 인생의 불행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행복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 얼마큼 쓸지를 우리가 미리 결정해야 되고 그것을 결정한 다음에는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재밌게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란 말이야.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얘기해. 자,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 자, 그럼 제가 더 재밌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재테크라는 거는 기성복이고 제가 오늘 입고 온 정장이 어떤 정장 같아요? 맞춤 정장 같아요? 아니면 뭐 기성복 같아요? 맞춤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 정장이 진짜 추리닝보다 편해요. 추리닝보다 편해요. 왜냐면 내 몸에 맞췄으니까. 그쵸? 자, 우리 정진 씨의 인생에서 이 재테크라는 거 그리고 돈이라는 게 중요하겠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오시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겠죠. 돈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뭐 최고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이제 나오신 건데 만약에 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고 결혼이라는 어떤 특별한 내 인생이 거의 한 번 있는 이벤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웨딩드레스를 자기 신체에 완전히 맞춰서 내가 드레스를 완전 사버린 다음에 그걸 평생 보관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성복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기성복 입고 싶을까요? 아니면 인생에 딱 한 번뿐인 건데 이 맞춤 웨딩드레스 입고 싶을까요? 맞춤 턱시도 입고 싶을까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정진 씨가 죽을 때까지 하나의 옷밖에 이제 못 입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성복을 입으시겠어요? 뭐 매장에 그냥 걸려있는 다른 사람들이 입다가 그냥 다시 걸어놓은 기성복을 입으시겠어요? 아니면은 내 몸에 딱 맞는 정말 내가 원하는 컬러, 원하는 핏이 나올 수 있는 맞춤복을 어떤 걸 입으시겠어요? 맞춤복을 선택. 왜 그렇죠? 저한테 맞는 게. 그렇죠. 저랑 우리 정진 씨 키가 다르고 체형이 다르죠. 그리고 저기는 A, 여기는 B, 뭐 카페에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런 사람들이랑 우리는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모든 생각과 사고가 전부 다 다르죠. 월급도 다르고 지출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것도 다르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에서 예를 들어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왜 기성복을 입냐 이거예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왜 기성복을 입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춤복을 입을 만한 여력이 없어서. 정답이에요. 맞춤복은 비싸잖아요. 그쵸? 근데 기성복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는 지출을 할 때의 상황이죠. 내가 돈을 쓸 때는 당연히 맞춤복보다는 기성복이 저렴하니까 기성복을 입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게 아메리카노가 다른 데는 2만원인데 이거는 제가 똑같은 맛인데 만원입니다. 정진씨 한 잔 사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아메리카노 만원이나 되니까 드시지 마시고 차라리 이 돈으로 저축을 만원 더 하세요. 즉 정진씨를 지출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더 모으게끔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산관리사 아니겠어요? 맞죠? 맞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지출을 할 때는 기성복이 강제가 됩니다. 왜냐면 더 싸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더 싸니까. 하지만 저축을 할 때는 왜 기성복을 입죠? 돈을 모을 때는 왜 기성복을 왜 입어요? 부자가 되는 가장 현명하고 빠른 방법은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를 보고 따라하면 돼요. AP가 이제 끝났잖아.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막 자랑도 했잖아. 그럼 우리 정진 씨 주변에 오늘 이후로 가장 인생에서 하루를 열심히 살고 가장 동나이에 돈이 많고 가장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저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좀 AP에서 이런 얘기도 좀 해줘야 돼. 응? 자신감 있게. 당연히 저 아니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근데 그게 다르죠. 저는 월급이 2,000, 3,000이고 정진 씨는 200, 300이시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급여가 다르니까 저축, 액수는 다르게 할 수 있죠.
당연히 저축 액수는 다르겠죠. 제가 예를 들어 펀드 200만 원에 적금 100만 원, 보험 500만 원, 연금 200만 원 하세요, 정준 씨.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누가 들어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내 인생에 고민이 없을 것 같아. 하지만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죠. 왜? 나는 300만 원 버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을 저축해? 하지만 그 저축의 포트폴리오를 금액을 내 월급 수준에 맞춰서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그대로 가져올 수 있겠죠.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버니까 그 중에서 500만 원을 저축하는데 500만 원을 적금, 펀드, 보험, 연금으로 구분하더라. 나는 300만 원 버니까 이 사람은 1000 버니까 50%를 저축하는데 나는 300을 버니까 300의 50%를 똑같은 저축 비율로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출할 때는 기성복이 강제가 되지만 저축을 할 때는 굳이 기성복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진 씨와 제가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게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뭐 집을 사는 게 꿈이라면서요. 저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저는 뭐 제 사업을 좀 확장시키고 뭐 책을 한번 집필해보고 전 이런 게 꿈이에요. 우리가 서로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정진 씨와 제가 돈을 똑같이 모으고 있어야 되겠어요? 정진 씨가 있고 우리 정진 씨의 친구 두 분이 있어요. 술자리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한 10년 뒤에 집 사는 게 목표야.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야, 난 집 필요 없고 나는 한 5년 뒤에 세계 일주 가는 게 목표야. 했더니 저기 지환이라는 친구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야, 헤 이러면서 야 이렇게 하면서 야, 나는 유튜브 채널 해가지고 막 100만 구독자 해가지고 나 거기다 막 지금 막 한 3년 안에 막 거기다가 돈도 다 쏟아 부을 거야. 근데 셋은 저축을 똑같이 하고 있다니까요. 난 10년 뒤의 목표가 제일 중요하고 이 사람은 5년 뒤의 목표가 제일 중요하고 이 사람은 뭐 20년 뒤의 목표가 제일 중요해요. 막 너무 걱정이 돼.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 연금 같은 게 없어가지고 막 하루에 정말 생활도 너무 힘들게 하고 그런 거를 내가 예를 들어 막 봐왔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렵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저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각자 하고 싶은 모든 목적, 저축을 왜 해요?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각자 추구하는 행복이 전부 다 다른데 그 행복을 달성하고 자본주의에서 그 행복을 달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돈을 모으는 방법은 다 기성복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면 우리나라의 뭐 홍대나 신사동이나 건대 같은 약간 핫플레이스 가보셨어요? 네. 거기 가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노부부들이 많아요? 젊은 층이 많습니다. 노부부는 거의 한 명도 없죠. 네. 그렇죠. 근데 금융 선진국,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 뭐 일본이 그 금융 선진국에 가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핫플레이스에 노부부도 많거든요. 왜냐면 은퇴 후의 삶의 질이 다른 거죠. 그게 우리나라는 아직 금융 선진국을 따라가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 좀 그 얘기를 좀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출에서는 기성복이 강제되지만 저축에서는 기성복이 아닌 맞춤복을 맞출 수 있다. 다만 금액적으로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나는 내 월급에 맞춰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목표에 맞게끔 저축을 나한테 맞춰서 하면 되겠죠. 즉 자산관리사, 제가 말한 이 자산관리는 뭐냐면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맞춤목식 자산관리를 제가 만들어냈어요. 맞춤목식 자산관리는 뭐냐면 야,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게 다른데 왜 다 똑같이 저축하냐 이거죠. 그 사람한테 맞춰서 자산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맞춤목식 자산관리를 해줄 수 있는 자산관리사의 역할이고, 그렇기 때문에 A와 B 어깨 넓이가 다르고 허리 둘레, 뭐 다리 길이, 팔 길이, 뭐 가슴 둘레 모든 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하는 색깔도 다르고 핏도 다르고 스트라이트인지 아니면 뭐 가로인지 다 모든 게 다 다르잖아요. 내가 입고 싶은 옷의 모양이. 그쵸?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산관리, 맞춤목식 자산관리라는 건 뭐냐면 자산관리사가 클라이언트의 어깨 넓이, 허리 둘레, 다리 길이, 팔 길이를 하나하나 재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런 무슨 돈으로 옷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 예를 들어 정진 씨의 월급은 어깨 넓인 거고 정진 씨의 지출은 다리 길인 거고 정진 씨의 저축은 팔 길이, 허리 둘레인 거고 가슴 둘레인 거고
정진 씨가 하고 있는 저축의 종류, 예를 들어 지출의 종류는 정진 씨가 지금 입고 있는 재무 맞춤, 재무 기성복의 컬러라든가 핏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자산관리사가 해주는 게 뭐냐면 돈을 재단해주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맞게끔? 정진 씨한테만 맞게끔. 즉 맞춤법식 자산관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만 맞는, 나의 신체 사이즈에 맞는, 즉 나의 월급과 지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저축,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방향성, 돈에 대한 그거에 맞춰서 나한테만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바로 맞춤복식 자산관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내가 똑같은 돈을 저축한다라면 어차피 내 월급에 한계는 있잖아요. 내가 더 하고 싶어도 나는 150이고 못해도 150이에요. 그렇다면 남들 그냥 다 하는 대로 은행 적금만 하고 있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진짜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 재무 맞춤복을 입으시고 어떤 걸 기성복을 입으시겠어요? 맞춤복을 입으시겠어요? 맞춤복. 당연히 맞춤복을 입어야겠죠. 근데 왜 맞춤복을 못 입고 있냐는 거죠. 내 옆에 맞춤복을 맞춰줄 수 있는 자산관리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이후로 저를 믿고 제가 재단을 해드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정진 씨한테 팩트 파인딩을 물어봤던 거예요, 사전에. 그냥 심심해가지고 제가 뭐 한가해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고 맞춤복식 자산관리를 해주려면 당연히 우리 정진 씨의 월급과 지금 어떻게 저축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지출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알아야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드리고 빵꾸난 것을 떼어드리고 더 원하는 컬러로 이쁘게 옷을 디자인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만약에 이 사람이 아직 팩트 파인딩 얘기 안 했어. 그럼 내가 이 RP를 한 다음에 바로 팩트 파인딩 받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팩트 파인딩은 뭐야? 그 사람의 월급, 지출, 저축, 뭐 어떻게 저축하고 있는지, 보험, 이런 그 사람이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적는 거잖아. 자, 그걸 어떻게 받아? 이 RP를 깔아주면 자연스럽게 술술 나오겠지. 그래서 중요한 게 제가 우리 정진 씨한테만 맞는 재무 맞춤법을 입혀주기 위해서 당연히 신체 사이즈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월급, 지출, 저축. 그래서 이 정도 비상금까지. 이 정도. 비상금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절 처리를 하는 애들이 있어. 이사님 너무 좋아요. 이 상품 너무 좋은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다음 달에 할게요. 근데 미리 내가 비상금을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우리 정진 씨의 어깨 넓이 즉 월급, 다리 길이 즉 저축, 팔 길이 즉 지출 제가 지금부터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쭉쭉쭉쭉 적어. 그리고 나서 다 적어. 오케이. 자, 다 됐어. 이러면서 나 이제 어떻게 포트폴리오 짜주고 다 계산을 하면 되지. 이건 경험에서 나온 건데 자, 그리고 나서 근데 비상금이 그래도 사회초년생인데 100만 원 이상 있을수록 저축에 대한 DNA 그리고 유전자가 아주 좋은 사람인데 비상금은 땡전 한 푼 못 먹으셨어요? 비상금 있으면 1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한번 얘기해봐. 비상금 얼마나 있으세요? 50 정도. 50 정도 있으세요? 야, 그래도 제가 이거 왜 물어봤냐면 비상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비상사태 때 쓰는 그게 비상금 아닙니까? 근데 최근 한 1, 2년 안에 50만 원을 한 번에 써야 되는 비상사태가 있으셨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어요. 즉 비상금은 뭐냐면 말 그대로 비상사태 때 쓰는 돈이긴 한데 실제로 내 인생에 그런 비상사태는 오지 않아요. 잘. 그래서 비상금의 목적은 뭐냐? 첫 번째는 정말 내 인생에 갑자기 그 돈을 쓰게 될 날이 왔을 때 쓰는 거, 주동 자금으로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새로운 저축을 위한 내 발판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고 넘어가야 돼. 이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면 뭐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절 중에 하나가 사라지지. 이사님 너무 좋은데요. 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요. 그건 못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이렇게 거절 처리를 하는 거야. 즉, 재테크와 재무 설계를 비교해주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거절 처리가 진짜 엄청나게 많아. 여기서 거절 처리 다 돼. 자, 그래서 이제 딱 여기까지 얘기해.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정진 씨는 이 한여름에 롱패딩 같은 걸 입고 계신 거예요.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적금만 하고 있잖아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쵸?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겠어요? 적금 20년 했을 때 이자가 40만 원일 때 똑같이 20년 동안 저축했을 때 이자가 6천만 원 나오게 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천만 원 나오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내가 똑같은 금액을 똑같은 기간 저축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돈 많이 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재테크라는 건 단순한 거 아니에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는 10,000원 주는데 B는 100,000원 준대요. 그럼 당연히 내가 B에서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테크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을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지금 정진 씨가 입고 있는 재무 옷이 완전히 무슨 팬티바랑 다 날가 찢어지고 지금 막 무슨 다 색도 누렇게 변해가지고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 시대는 변해가고 있는데 그 변화의 흐름이 전혀 순응하지 못하는 그런 패션을 지금 입고 있다라면, 제가 만약에 우리 정진 씨와의 논의를 통해서 오늘 아주 진중한 2-3시간 정도의 이 자산 상담을 통해서 정진 씨 이 몸매에 딱 맞는 너무 멋진 핏과 원하는 컬러와 너무 좋은 안감 재질과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춘 만약에 재무 맞춤법을 맞춰드린다면 입을 의향이 있으세요? 네. 다 클로징이 된 거지. 야, 너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바꿔주면은 너 그거 옷 입어볼 의향이 있어? 가입해볼 의향이 있어? 라고 물어본 건데 네라고 대답하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단계에서부터 네, 그럼요, 네, 하겠습니다. 이걸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야. 네라고 9번 얘기하고 마지막에 아니오라고 얘기 못하거든. 그걸 맨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재테크와 자산관리를 뭐한다? 비교해주는 단계다 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저도 우리 정진 씨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 정진 씨가 원하시는 방향대로 재무 맞춤법을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팔도 길어질 수 있고 다리도 길어질 수 있고, 뭐 사고가 나가지고 뭐 다리가 잘려가지고 다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되게 왜소해져서 젊었을 때 입던 옷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윤정진의 자산관리는 단 한 번의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3개월, 6개월, 1년, 2년 매년마다 1회씩 리뷰를 해드립니다. 왜? 우리 정진 씨가 지금은 미혼이시지만 나중에 결혼하시면 지출 패턴이 바뀌고 저축 패턴이 바뀌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미혼일 때 하도 저축을 계속한다? 그럼 내 신체 사이즈는 이렇게 한 20kg가 쪘는데 내가 20kg 그 찌기 전에 옷을 입고 있으면 당연히 옷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제가 7년, 8년 동안 일하면서 모든 고객분들, 모든 클라이언트분들한테 200%의 만족을 제가 청출할 수 있는 거냐면, 저는 3개월, 6개월, 1년, 그리고 우리 정진 씨의 월급이 만약에 10만 원이라도 오르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럼 그때그때 제가 맞춤법을 가공을 해드립니다. 언제까지? 제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해드릴게요. 제가 그거 하나 약속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 이 얘기를 함으로써 진짜 이 사람이 월급이 오기 전에 그럼 나한테 연락이 온다. 그럼 난 추가 계약을 받을 수 있어. 추가 계약도 받을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 소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형이 재밌는 게 3W를 나는 한 주도 안 쉬고 했거든. 3W를 진짜 한 주도 안 쉬고 했어. 해외를 나갈 때는 난 3W 하고 나갔거든. 근데 재밌는 게 1주부터 40주까지 한 사람들한테 40주부터 55주까지 받았어. 다시 1년 전에 상담했던 사람들이 이제 월급이 1년 돼가지고 올라가지고 나서 또 연락이 오는 거야. 왜? 이 얘기를 했기 때문이야. 이 얘기를 하고 안 하고 그렇게 중요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재테크가 100m 달리기라면 자산관리는 우리 인생이 뭐죠? 우리 인생은 흔히 뭘로 비교하죠? 마라톤. 맞습니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거는 진짜 심리학이고 과학이야. 정진이가 마라톤이라는 얘기 다른 거 많잖아. 인생 비교할 수 있는 거. 근데 왜 마라톤이 나왔는 줄 알아? 100m. 그렇지. 100m 달리기라는 걸 내가 예시를 주니까 나오는 거야. 너도 똑같아. 상담할 때 예시를 주고 물어봐. 그럼 네가 원하는 대답만 나오는 거야. 오케이? 100m 달리기인데 무슨 뭐 인생이 저기 소주죠, 담배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 맞잖아. 맞습니다. 자, 재테크는 단기간에 즉 100m 달리기를 가장 빨리 뛰는 방법이 50m 뛰고 나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한 5분 정도 휴식을 취했다가 나머지 50m 뛰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그냥 숨 한번 꾹 참고 100m를 스트레이트로 뛰는 거 어떤 게 더 빠르겠어요? 쭉
뛰는데. 당연하죠. 근데 마라톤은 그렇게 뛸 수 있나요?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죠. 즉 100km 마라톤을 뛰고 있어요. 여기가 결승점이에요. 근데 우리 정진 씨는 30km 지점에 있고 저는 32km 지점에 있습니다. 30살, 32살이니까.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할아버지가 저한테 진짜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개명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때 이제 할아버지가 지웅아 너는 하루 몇 킬로로 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 소린가 했는데 할아버지가 당시에 82킬로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넌 아마 22킬로로 갈 거야. 그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정진 씨하고는 30km로 가고 있지 않을까. 저는 30이 조금 더 빠르겠죠. 네. 그렇게 점점 속도가 계속 빨라지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내가 브레이크를 잡고 싶어도 못 잡아요. 그렇죠? 방향을 틀고 싶어도 못 틀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라톤을 뛸 수 있는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로 레이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니면 내가 너무 체력이 좋아요. 근데 내 옆에서 같이 마라톤을 뛰고 있는 사람은 절름발이에요. 근데 나는 결승점이 앞에 있는데 뒤로 뛰고 있고 이 사람은 느리지만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결승점에 먼저 골이 날까요? 이 사람이 먼저 골이 날까요? 절름발이가 방향을 결승점을 향해서 올바르게 뛰고 있는 절름발이가 결승점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체력은 너무 좋지만 완전 마라토너지만 결승점과 반대점으로 계속 뛰고 있는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결국 그 인생의 결승점에 골이 날 수 있을까요? 절름발이겠죠. 느리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라톤을 뛰려면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트랙 코스를 알아야 돼요. 인생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랙 코스를 알아야 내가 올바르게 뛸 수 있죠.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거 옆에서 전문가가 조언해주는 전문가 재테크 전문가가 없으니까 제가 뭐 인생의 가치관이 어쩌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돈으로 봤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받는 이 봉급으로 얘기를 했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원, 1000원, 만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막상 그 돈을 받고 나면 그 돈을 관리하는 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줄 아세요? 금융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WISE, WISE라는 걸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면 되게 단순해요. 야,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W 워킹, 일하고 I 인슈어런스. 일단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네 인생에 위험할 수 있는 것들부터 방어해. 왜? 너 안 걸려버리면 너 일 못해? 그럼 너 뭐 먹고 살래? 리스크부터 방어하고 S, 세이브, 저축하고 E, 엔조이. 그 다음에 즐겨라. 그럼 너 인생에 위기 없을 거야.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첫 월급을 받는 순간 뭘 하냐면 미국 그 CF를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TV가 있잖아요. 그쵸?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자산관리사가 이렇게 딱 단독으로 출연을 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자산관리사입니다. 저는 자격증을 A, B, C, D, E 갖고 있고요. 제 전문 분야는 펀드, 보험, 연금, 뭐 적금, 주택 청약입니다.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제 커리어는 이렇게 되니까 이 밑에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1시간 상담비는 5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사회초년생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 핏을 내고 첫 월급을 받는 순간부터 은퇴할 때까지 전문가한테 돈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국가 GDP도 올라가고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 전화드렸을 때 약간 의심하시고 그런 게 너무 팽배해요. 그런 문화가.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고 많이 바뀌고 있어요. 나중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상담하는 돈 내셔야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저처럼 유능한 자산관리사가 와서 정말 재테크의 기본부터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 그래서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일단 트랙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트랙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재테크 쪽으로 자산관리 쪽으로 포트폴리오 세워드리고 앞으로 본 상담에서 앞으로의 금융 경제가 어떻게 변해갈 거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적금을 어떻게 분산해야 되고 그런 것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100km를 나 혼자서 어떻게 뛰어요?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겠죠. 유능한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물도 주고 내가 조금 더 스파트를 낼 때는 엉덩이도 좀 때려주고 쉴 때는 좀 쉬게 해주고 결승점을 앞두고는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도와주고 조언해주고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뭐 인생에서 같이 동반 그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 정진 씨가 저와 오늘 세우는 목표들을 그 달성하는 순간까지는 옆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같이 뛰어드릴게요. 그 의미로 제가 아침마다 신문 보내드리겠습니다. 재테크 신문 보내드릴게요. 꼭 읽어보세요. 도움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오케이?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같이 뛰어드릴게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은 내가 체력이 얼마 안 돼서 약간 경보식으로 뛰더라도 나중에 월급이 더 많아지고 체력이 좋아지면 그때는 조금 더 스파트를 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관리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맞춤복식 자산관리라도 이어지는 건데 이 마라톤이라는 것도 내가 만약에 뛰다가 한쪽 다리가 마비가 와서 잘라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저도 속도 조절이라든가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를 재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 뭔가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바뀌는 게 있으면 반드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라톤을 같이 뛰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더 잘 뛸 수 있겠죠. 내가 선두그룹에 있다. 나뿐만 아니라 아까 약속하셨죠? 상담하기 전에 자, 내 주변에 이런 나랑 같이 뛰고 싶은 페이스메이커 동료들이 있다면 저한테 많이 소개해 주세요. 제가 맨 처음에서 같이 다 이끌어서 뛰어드릴게요. 소개 자연스럽게 요청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게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 자, 그래서 결국 뭐다? 자산관리라는 것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만 맞는 맞춤복식 자산관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보다 훨씬 더 옷을 갈아입었을 때 내가 평생 입는다고 가정했을 때 핏도 좋고 때깔도 좋고 내 신체 사이즈에 너무 편하고 잘 맞는다면 당연히 갈아입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100m 달리기.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이다. 마라톤을 뛸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은 뭐다? 유능한 페이스메이커. 오늘부터 제가 같이 뛰어드릴게요. 제가 같이 뛰어드리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올바른 트랙으로 뛰어야 된다. 이왕 뛸 거라면 진흙탕보다는 그 우레탄 트랙에서 뛰어야죠. 그쵸? 그게 내 인생에 더 무리도 덜 가니까. 맞죠?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정진 씨는 30km 지점에 있어요. 아직도 70km나 더 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생 마라톤에서 60km 정도의 지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 발로 뛸 수가 없습니다. 누가 업어줘야 돼요. 아니면 내가 뭔가에 타서 가야 돼요. 남은 40km.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퇴하잖아요, 이때. 평생 동안 지금 우리 정진 씨가 버는 월급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늘어난다라면 그냥 나가셔도 돼요. 자산관리를 왜 합니까? 근데 무섭게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부모는 날 사랑하는 사람 맞지만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재테크를 배우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부모님이 살 때는 20살 때부터 일해가지고 60살에 은퇴하고 70살에 죽었어요. 즉 월급은 480원 받고 월급을 받지 않고 이 모아둔 걸로 쓰는 거는 120원만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보통 27, 8에 취업을 해서 한 55살에 은퇴를 하고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조금 더 오래 일한다면 65세. 그러면 내가 360번의 월급을 받고 약 480번의 지출을 해야 돼요. 무섭게 좀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출하는 것보다 월급 받는 게 적고 계속 물가는 상승이 되니까 재테크라는 기술이 나오는 거죠.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된 거죠. 그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서 오늘 저를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든든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30살에 나도 중요하고 5km 더 간 지점, 35살의 윤정진, 40살의 윤정진, 45살의 윤정진, 60살의 윤정진, 내 자산이 늘어날수록 내 인생은 더 중요해져요. 우리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미리 캐치해야 되는 게 뭐냐? 야, 45km 지점에는 함정이 있던데 60km 지점에는 있잖아 낭떠러지가 있어서 거기서는 헬리콥터 타고 가야 되는데 한 35km 지점에 있잖아 거기서 내 사랑하는 파트너가 생겨서 결혼이란 걸 하게 되던데 45살, 50살 정도 됐을 때는 내가 대출 아끼고 2, 3억짜리 집을 사야 되던데 각 마라톤에 주어진 그 난제들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오늘 저랑 같이 체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연습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50km 지점에서 큰 이 담벼락이 있기 때문에 45km 지점부터 무슨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그 담벼락을 넘을 수 있는 계단을 만들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산관리는 언제 어디에 얼마큼 쓸지 즉 분산투자는 단기, 중기, 장기로 해야 된다 라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장기라고 해서 내가 나중에 20년 뒤에 준비해야지 월급은 많이 오르지 않을 텐데 어떻게 몇 억을 한 번에 준비하죠? 평생 빚쟁이로 살 게 아니라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오늘 이 시점부터 미리미리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해나가는 게 바로 마라톤식 자산관리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목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목표. 자산관리는 목표가 없는 사람들한테 목표를 정해주고 목표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목표로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안전한 길을 제시를 해주는 게 바로 자산관리입니다. 아까 목표 뭐 집을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목표 얘기를 안 해줬어? 그럼 이때 물어봐. 혹시 정진 씨는 돈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거 1, 2, 3 한번 정해보세요. 저는 집 사는 거, 사업을 확장시키는 거, 뭐 예를 들어 뭐 건물 사는 거예요. 우리 정진 씨는 어떠세요? 여기서 목표 딱딱딱 나오지. 근데 이 중에 얘가 다 단기만 얘기할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얘기해. 정진 씨는 5년 안의 목표, 15년 안의 목표, 평생의 목표 하나씩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5년 안의 목표는 이거고요. 15년은 이거고요. 평생 목표는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제가 여기서 제 신조가 뭐냐면 이 돈에 목적을 부여하면은 생명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제가 재밌는 실제 사례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증권 이 금융회사에서 일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 사례인데 제가 알고 있는 그 굉장히 이제 뛰어났던 PB분이 계세요. 펀드 매니저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증권사에서 오래 일을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 일을 해가지고 뭔가 금융일이 지겨워지셨나 봐요.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신사동 가로수길 가보셨죠? 거기에 육부심이라는 삼겹살집을 오픈하셨어요. 그 땅값 비싼데 가장 핫플레이스잖아요. 그렇죠? 실제 사례예요. 근데 이분이 평생 금융일만 하다가 이런 그 요식업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경험이 없으셔서 그랬는지 뭐 되게 똑똑하신 분인데 한 6개월 정도 장사를 해보니까 되게 잘 됐나 봐요. 왜냐면 뭐 지인분들도 되게 많고 막 맨날 찾아오고 뭐 신장개업 했으니까 뭐 고기 1인분 시키면 뭐 소주 한 병 서비스도 하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가지고 6개월 뒤에 은행 대출 5억을 받아가지고 증축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년 뒤에 망했어요. 지금은 다시 금융일을 하시고 저는 이 이야기를 이번에 강의에서 들은 거예요. 자, 빚이 갑자기 5억이 생겨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빨간 딱지가 붙고 신용등급이 쭉 떨어지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이 재밌는 게 한 10년 전부터 준비해오던 저축이 있었어요. 마음든든이라는 저축 30만 원짜리를 똑같은 날에 똑같은 스펙의 저축을 10개로 나눠서 가입을 하고 계셨어요. 마음든든이라는 굉장히 좋은 복리비과세 통장 상품이 있거든요. 이 얘기 왜 할까? 내가 오늘 팔게 마음든든이거든. 이게 영화 포커싱을 오늘 집에 가서 봐. 포커싱이 사기꾼 영화야. 그 윌 스미스 나오는 건가 그런데 거기 보면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는지가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 든든을 내가 오늘 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게 모르게 마음 든든이라는 얘기를 계속 노출시키는 거야. 어디서 한번 들어봤을 만큼. 자,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라무종 팔고 싶어. 그럼 라무종 30만 원을 내가 오늘 뭐 예를 들어
뭐 연금 하고 싶어. 그럼 이분이 연금 30만 원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자, 나 오늘 너한테 마음 든든 할 거니까. 자, 마음 든든 S라는 정말 굉장히 좋은 상품이 있는데 당연히 금융회사에서 일하니까 최고의 상품을 찾아서 했겠죠. 자, 마음 든든 S라는 상품 30만 원짜리를 10개를 똑같은 날 똑같은 스펙의 상품을 가입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축을 더 이어서 할 수 있을까요? 빚이 막 이렇게 막 지금 계속 커지는데 몇 억짜리 빚이. 그래서 이분이 빚을 갚기 위해서 똑같은 날에 가입한 똑같은 스펙의 상품을 하나씩 총 10개 중에 하나씩 다 해지를 했대요. 근데 10개 중에 재밌는 게 9개만 해지하고 하나는 남겨뒀다는 거예요. 아직 빚이 산더미처럼 남아있는데. 그리고 강의가 딱 끝났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빚은 아직도 몇 억이 남아있는데 아니 똑같은 상품인데 왜 깰 다 깨지 9개만 깨고 하나는 왜 남겨둬? 왜 남겨뒀다고 생각하세요? 오래 둬야 이익이 나는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왜 깼어요? 왜 굳이 하나만 남겨둬요? 한 5개 남겨둬야지. 예. 그리고 나서 제가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선배한테. 선배 근데 이해가 안 된다. 빚이 이렇게 남았는데 왜 남겨뒀냐 도대체. 거기서 제가 뒤통수를 세게 맞았죠. 우리 정진 씨도 오늘 저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게 된다라면 그 포트폴리오 내가 어떤 상품이나 저축을 시작했다는 증서가 나와요. 그걸 바로 전문용어로 증권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정진 씨도 저와 함께 맞춤법식 자산관리를 완성을 하면 그 증권을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거든요. 이게 뭐냐면 너 나한테 가입할 거야 라고 암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쉽니다. 영상을 이제 정진이가 집에 가서 좀 편집하고 이러면서 다시 보면은 민준이 이때 이래서 이 말했구나. 다 이유가 있어. 난 상담할 때 절대 헛소리를 하나도 안 해. 다 어딘가 이유가 있어. 자, 거기서 제가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 증서, 내가 증서 얘기했지? 자, 이분도 마찬가지겠죠. 펀드든 보험이든 뭐 저쪽 무슨 저쪽 복리비과세 통장이든 보험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복리비과세 통장이라고 얘기해요. 일단 복리비과세 통장 10개 중에 9개를 깼는데 다 뭐 증서가 있었겠죠. 근데 마지막 남은 이 하나를 깨려고 증권을 딱 펼치니까 자기가 자필로 우리 딸 대학 등록금 마련용이라고 써놨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9개는 나한테 의미가 없이 빚 갚는데 써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말이죠? 생명이 없어 보이는 저축일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목적을 내가 이걸로 뭘 할 거라는 목적을 정해놓는 순간 내 인생에 둘도 없이 소중한 내 인생의 활력소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인생의 생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목적을 정하는 것이다. 자, 제가 오늘 무슨 제가 재테크 얘기하고 뭐 적금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맨 처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일반적인 뭐 형편없는 수준의 그 자산관리사가 아닙니다. 자산관리사는 자산관리에 대해서부터 이해를 시켜주고 그 필요성을 알려주는 게 우선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일도 잘하고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 송진씨, 만약에 이 자산관리라는 게 다른 사람 똑같이 목적은 다른데 그냥 저축 똑같이 해가지고 내 목적 달성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인생의 내 행복과 목적을 위해서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저축을 하는 것, 즉 맞춤복이고, 두 번째 어디가 결승전인지 알 수 없는 이 시대에서 유능한 자산관리사와 함께 올바른 목표로 같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같이 가는 마라톤이고, 즉 자산관리가 맞춤복이고 마라톤이고 내 인생에 필요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 정진씨는 목적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시잖아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우리 정진씨 인생에 자산관리라는 게 필요하실까요? 네. 필요하세요? 필요하세요? 확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필요하신가요? 네, 확실히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제부터 저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산관리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니까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당연히 내 인생에 갖춰야겠죠. 그리고 나서 돈 상담을 시작합니다.